딸 수술비를 잃어버렸는데 충격적인 일이 생겼네요. 딸이 뺑소니를 당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는 건 둘째치고 딸부터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일하며 수술비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잠도 못 자고 일만 한 탓인지 다른 봉투와 착각해 실수로 수술비를 모아둔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눈앞이 까매져 자책만 하다 시청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곧바로 폐기물 반출을 중단시켰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봉투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을 들은 환경미화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8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고 결국 돈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딸은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며칠 뒤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귀여운 토끼 인형을 들고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우리 공주님 건강한 거 보니까 아저씨들도 기분이 좋네. 어머니도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교통사고 수리비를 받지 않은 이유가 충격입니다. 홀로 할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아침부터 밤까지 배달을 하고 있었죠. 그날도 비가 오는 날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가려다 빗물에 미끌려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를 들이받고 바닥에 구른 상황에서도 앞차 수리비만 떠오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바로 병원부터 가야겠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앞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분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면서 병원까지 같이 가주셨죠. 간단히 치료를 받고 어두운 얼굴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저에게 그 남성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아픈 몸보다 수리비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나이 들고 아까 같은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한 번만 그 사람 도와주세요. 몸보다 마음이 다치는 건 회복이 느려요.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남성분을 배웅하고 저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른의 따뜻한 말에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엄마 번호로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정체가 충격입니다. 홀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어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죠. 그러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저도 모르게 엄마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꽃구경 갔던 공원 생각나? 혼자 산책하고 있는데 엄마랑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오늘 식당에서 미역국이 나왔어. 나도 다음 엄마 생일에는 미역국 만들어줄게. 그렇게 1년 동안 엄마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문자를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 알림이 왔어요.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씩씩하게 지내다 가끔씩만 엄마 생각해줄래?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엄마를 외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뒤이어온 문자에는 새로 바뀐 번호 주인입니다. 저도 엄마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답장드렸어요. 어머니 생각나시면 가끔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다른 어떤 위로보다도 제게 힘이 되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문자에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남편이 매일 밤 잠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간 이유가 충격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얻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밤마다 잠든 아이의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는 남편의 모습에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남편이 혹시 숨기는 게 있나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사실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지혼을 하셨어. 새아버지는 나를 미워했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잠든 나를 깨워서 때리셨지.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러고는 남편이 울먹거리며 말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로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아이에게는 넘치도록 주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 저는 남편이 받았을 깊은 상처와 그보다 더 깊은 사랑에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픈 기억을 딛고 피어난 진정한 부성애. 남편의 눈물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중졸 며느리가 싫다던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충격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저에겐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퇴라는 사실이었죠.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했지만 명문대 출신인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 역시나 시댁에서는 명문대, 유학, 대학원 이야기만 하고 있어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밖으로 부르시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나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렵게 초등학교만 졸업했단다.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나는 이해한다. 너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으니까 괜히 주눅 들어 있지 말렴.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살아온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사돈댁을 보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소중한 아이 저희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씀에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편견 없이 저를 진심으로 바라본 시어머니의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택배에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겨버렸네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문한 택배를 들고 온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 여기 땡땡땡 어머니 빈소 맞나요? 네, 어떻게 오셨을까요? 부고 문자를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휴대전화에 택배 기사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어 단체로 부고 문자가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께서 음료수도 잘 챙겨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얼굴을 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서둘러 오느라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영전사진을 한참 뚫어지게 보다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드리고는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어머니가 베풀어주신 마음보다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며 조의금을 넣는 택배기사님의 모습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택배기사님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고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택배기사님의 마음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버지가 제 간 이식을 거부한 이유가 충격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 지병을 앓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병원을 오가며 약으로 버티셨지만 결국 의사 선생님은 서둘러 간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고민도 없이 제 간을 이식해달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얘기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간은 못 받는다! 아버지,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이식해드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답답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동생과 간 이식 검사를 했고 동생 간을 이식받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간은 안 된다면서 동생 간은 받으시겠다니 내가 못 믿어오신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 몸에 나도 모르는 병이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동생은 별 다툼 없이 자라왔고 아버지는 늘 공평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몰래 병원에 가서 직접 간이식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를 얘기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부자관계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간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왜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 저는 바로 아버지 병실로 달려가 따졌습니다. 아버지, 저 간이식 검사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친부모 자식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네가 1살 때 우리가 널 입양했단다. 듣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아버지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네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상처를 받을까봐 그랬다. 너는 우리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니 우리 아들이 아닐 리 없어. 내 피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이었으니까. 이렇게 네가 알게 되면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스러웠단다. 혹시라도 네가 간이식에 적합하다고 하면 상처난 네 마음에 몸까지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라 믿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입양된 사실을 받아들이려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의 추억, 사춘기 때의 반항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남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버지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야이셨지만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핏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당신이 영원히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걸요. 아버지의 아들의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처가살이 3년차 사이의 통화 내용이 충격입니다. 무뚝뚝한 성격에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이가 처가살이를 하겠다며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정을 붙이려고 말을 건네도 저와 대화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돌아오는 건 항상 담답뿐이었죠. 김서방, 밥은 먹고 들어왔어? 네. 마트 가는 길인데 마실 거라도 사줄까? 아니에요. 처가살이 하는 게 싫은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건가 속이 상했습니다. 장인 장모인 저희에게 늘 깍듯했지만 항상 왠지 모를 거리감은 늘 존재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사이가 친구와 거실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처가살이에 대한 불평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 처가살이 3년 차야. 이게 쉬워 보여? 저는 방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힘들었지. 근데 말이야,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 볼 때마다 부모님 살아계셨다면 이랬을까 싶어. 근데 진짜 우리 부모님은 아니잖아. 사이는 친구에게 잃었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처가 부모님에게 느끼는 깊은 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명절 때마다 갈비찜을 한솥단지 해주셨거든. 장모님이 해주시는 갈비찜 보면 엄마 생각도 나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흰죽까지 끓여서 가져다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표현은 잘 못하겠더라. 사이의 진심인 속마음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혹은 자신의 아픈 가족사가 티가 날까봐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사위의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저희를 부모로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이번 주말에는 사위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줘야겠어요. 처가살이라는 편견을 넘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가족의 진심이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딸이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그날도 야근하고 새벽 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딸이 침대에 누워 잠들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잔소리라도 할까 싶었지만 엄마를 보낸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굳이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휴대폰을 보니 예능 하나를 틀어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딸, 편하게 자. 왜 이렇게 자고 있어? 아빠 왔어? 출출하지? 오는 길에 빵 하나 샀는데 같이 먹을까? 그 모습이 피식 저를 웃게 하더라고요. 빵 하나를 같이 나누어 먹으며 슬쩍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늦게 자면 학교에서 안 피곤해? 아니야, 버스에서 좀 자면 괜찮아. 늦게라도 아빠 얼굴 보려고 기다렸어. 알고 보니 딸은 등하교 버스에서 졸면서도 매일 제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린 거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혼자 시골 내려가는데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무런 낙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연고도 없는 시골에 홀로 내려가 지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보자고 아내에게 말해봤지만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래도 신혼인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우리 집을 팔아서 실버타운을 잡아드리는 게 어떨까? 아내는 20대 초반부터 악착같이 저축해 들어온 집을 내놓자고 말했죠. 그래도 괜찮겠어? 이 집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아는데. 어머니가 기운 차리셔야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 나는 그거면 충분해. 그렇게 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만난 친구분들과 부쩍 친해지시더니 전보다 훨씬 기운을 차리시게 됐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덕분에 내가 이 나이에 호강을 하고 있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며느리가 고급 식당에서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충격입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든 다 사준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바로 아내는 한 식당을 예약하더라고요. 그렇게 생일날 막상 식당에 가보니 비싼 코스 요리 가격에 놀랐습니다. 여보, 그래도 코스 중에 저렴한 걸로 주문하자. 아니야, 이번에 퇴직금 많이 받아서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정말요, 어머니? 그럼 제일 비싼 걸로 시킬게요. 어머니는 대학교 환경미화원을 하시다가 이번에 권고퇴직을 당하신 거라 옆에서 저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비싼 가격인 만큼 맛있는 음식에 부모님과 아내는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끝내고 어머니가 계산을 하러 가자 직원은 이미 계산이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퇴직 기념으로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아내를 안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퇴직을 며느리가 기억하고 축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며느라가. 덕분에 최고의 퇴직 기념일이 됐어. 아내의 깊은 마음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혼내자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시어머니께 자주 아이를 맡기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 아내는 시어머니께 매일 요구사항이 있었죠. 어머니, 우리 지우는 비계 안 좋아하니까 살코기 위주로만 먹여주시고 후식으로 꼭 과일도 챙겨주세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식당에서 할머니가 나 혼냈어.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죠. 어머니, 혹시 오늘 우리 지우 식당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혼내셨어요? 그래, 식당에서는 공공예절이 있어야지. 어머니, 잘하셨어요. 버릇 나빠지지 않게 지우는 더 혼나야 돼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희가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아내의 말에 저도 시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남편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알겠어요. 저는 아직도 서툴기만 한데 어머니께 하나하나 배워야겠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아내에게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식당 일 하는데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한다고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게 된 아내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식당 일 하세요? 왜요? 그거 얼마나 번다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난 괜찮다. 집에만 있기 심심한데 나가서 움직이고 좋다. 그러다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아내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손에 습진 걸리신 거 봐.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평생 식당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습진 걸린 엄마 손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이 이제 곧 승진하면 살림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때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그럼 식당 일 그만두시고 이제 편하게 쉬세요. 아내는 시어머니를 싫어한 게 아니라 마음 깊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아직 청춘이다. 내 걱정은 하지 말렴. 서로를 생각하는 아내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부모님이 손주 돌잔치에 빈손으로 오자 아내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아들 돌잔치를 준비하는 아내는 지인들로부터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준다는 연락을 받고 신나게 선물 목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돌잔치 디자인도 예쁘게 나온다. 이거 좋지? 유모차는 그래도 비싼 거 사야 오래 쓰겠지?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라가 미안한데 이번에 아버지 퇴직하시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손주 선물도 준비 못했네. 미안하다. 하하, 괜찮아요 어머니. 아내는 서운한 마음을 내심 소갈이하며 전화를 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날 많은 축하를 받고 마지막 선물 증정 타임이 끝나자 아내는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만나게 해주신 시부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내의 말에 손님들도 기분 좋게 박수 쳐주시자 시부모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연금을 확인한 이유가 충격입니다. 평생 전업주부였던 시어머니는 군인이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군인연금을 상속받아 생활해야 했습니다. 최근 둘째가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던 아내는 시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얘기를 꺼냈죠. 아버님 연금은 어머니가 상속받으시는 거지? 그거 얼마나 될까? 아내가 내심 연금에 욕심이 생겼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내는 기어코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죠. 그래, 안 그래도 연금을 나눠야지 싶었다. 그래서 얼마나 주면 될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평생 힘들게 일하셔서 받는 연금인데 당연히 어머니가 쓰셔야죠. 지금은 여유가 안 되지만 연금에 저희가 좀 보태서 한 달에 150만 원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아내의 예상 밖의 얘기에 당황했던 저희는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아서라,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네. 내가 이 돈 모아서 나중에 우리 손주들 학비에 보태줄란다. 서로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음이 전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어머니의 짝퉁 가방에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단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받아야 한다는 친정 어머니를 말리던 아내는 기왕에 할 거 양가 부모님께 다 드리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저희 사정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나는 상관없으니 사돈댁에는 최대한 좋은 걸로 드려라. 내가 뭐 좋은 거 받을 자격이나 있니?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뒤늦게 재혼한 시어머니는 아직은 서먹한 사이를 이직했는지 짝퉁 가방으로 구색만 맞추라는 말을 하셨죠. 사실 저는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하자 아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가족에 진짜 가짜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똑같이 혼수 안 해드릴 거면 나 이 결혼 안 해! 아내의 말에 그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움이 녹았는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래서 아들내미 필요 없다고 하나 봐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새어머니를 챙기는 살가운 며느리가 예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육아휴직 중인 며느리에게 한 말이 충격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는 복직 시기가 다가오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암시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복직을 미뤄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께 얘기를 꺼냈죠. 어머니, 혹시 우리 민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따로 돈을 드리긴 어려운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색하면서 화를 내셨죠. 뭐라고? 지금 나더러 이 나이에 돈 조금 받으면서 애나 보라는 거냐? 아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화를 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씩 웃으며 내가 손주 키우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는 얼른 나가서 일해라. 평소에 장난기가 많은 시어머니는 기어이 며느리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엄마, 그런 장난 좀 치지 말라니까. 그렇게 복직을 하게 된 아내는 몇 달 뒤 승진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용돈은 한사코 거절하셔서 매달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아버지 간병하는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홀아버지의 외동아들인 남편은 고민 끝에 여보, 미안한데 아버지 간병 좀 해줄 수 있을까?
뭐? 간병 있으면 되지. 내가 하라고? 지금 생활비가 빠듯해서 아버지 움직이실 수 있을 때까지만 부탁할게. 시아버지와 불편한 사이였지만 억지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라가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고생이네. 속으로는 병원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남편 생각에 꾹 참았죠. 그런데 움직이실 수 없다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찾아다니다 절뚝거리며 힘들게 꽃을 들고 오는 시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내가 딸이 없어서 우리 며느리 신경 쓸 줄을 몰랐네. 혹시 꽃 좋아하니? 아픈 다리로 꽃을 사오는 시아버지를 보자 제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 환자가 무슨 꽃이야. 얼른 들어가서 누워요. 그날 이후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자 아빠와 딸처럼 티격태격하며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살가운 사이가 부러우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며느리에게 한 말이 충격입니다. 시어머니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소주를 드시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네가 싫었단다. 네가 집에 들어오고 네 시어머니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어. 그날도 너희 집에 가다가 그 사고를 당했다니. 나는 아직도 네가 원망스럽단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시아버지가 저를 멀리하신 이유를 듣게 되었죠.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어머니 물건을 만지면 집에서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매일같이 네가 들여다봐주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착한 며느리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싶었어. 그냥 아무라도 원망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단다. 아마도 네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시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늦게 사과를 해서 미안하구나. 나를 용서해 주겠니? 그 말씀 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이제 그만 어머니 편하게 보내드려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가슴 아픈 사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3년간 연락을 끊은 이유가 충격입니다. 며느리는 3년 전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명절, 제사, 시어머니 생신 때도 연락 한 통 없었죠. 이유도 없이 멀어진 사이가 서운하게 느껴져 아들에게 물어봐도 나도 잘 몰라 라며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 손을 잡고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를 꾸짖고 싶었지만 서로 어색한 친분만을 지키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사실은 저도 시아버지처럼 몸이 안 좋았어요. 4년 전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받다 세상을 떠나셨고 그 당시 시어머니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간신히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제 모습을 보면 어머니 다시 무너지실까봐 차마 얼굴을 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길래 이제라도 용기 내서 찾아뵈러 왔어요. 아유 이 미련한 것아, 얘기를 했어야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마음을 나눈 두 사람의 재해가 가슴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때린 이유가 충격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중학생 아들 저녁은 항상 시어머니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들 녀석이 화를 냈죠. 할머니 못 오게 하면 안 돼? 할머니가 나 때렸어. 온화한 성격의 시어머니가 아들을 때렸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지호 때리셨어요?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때리세요? 며느라가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서류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조사받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학생이란 부모님도 뵙고 왔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내가 책임지고 교육시킨다고 하고 겨우 마무리 짓고 왔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야지. 안 그렇냐? 평생을 정숙하게 살아온 시어머니는 손주를 위해 마음이 찢어져도 훈육을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호 꼭 책임질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손주를 더 혼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손녀가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이유가 충격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야근이 잦아 집에 오면 항상 골아 떨어지곤 했지만 주말이면 딸아이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안 될까? 딸의 말에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아야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은 울면서 이유는 말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지아가 왜 그런지 너희 정말 모르겠냐? 평일에는 피곤하다고 애를 짐짝처럼 귀찮아하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싸움만 하다가 집에서도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데 그래서 애가 살겠니? 나한테 울면서 엄마 아빠가 무섭다고 하더라. 사실 저희 부부는 피곤함에 지쳐 틈만 나면 싸우기 바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딸아이는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거였습니다. 미안해 치아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잊고 있었어. 상처받은 아이를 위해 부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음식을 버린 이유가 충격입니다. 결혼 후 첫 시아버지 생신에 미역국을 챙겨드리고 싶어 직접 끓여서 가져다 드렸죠. 아버님,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니 제가 끓인 미역국이 전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실은 시아버지가 나를 안 좋아하시는 건가? 평소에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 시아버지가 갑자기 멀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운한 티를 숨기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미역국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자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싫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드린 미역국 다 버리신 거 봤어요. 세아가 사실은 그게 말이다. 시아버지는 싸해진 분위기에 고민하시다. 내가 웬만한 건 다 먹는데 내 살다 이렇게 소금 범벅인 건 처음 먹어봤다. 억지로 다 먹으려던 거 내가 당뇨도 있고 네 시어머니가 말려서 버렸단다. 아버님 죄송해요. 다음엔 조금만 넣어볼게요. 며느리가 요리를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집에서 600톤 물을 쏜 이유가 충격입니다. 수도 검침 일을 하면서 자주 찾아뵙게 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덥지? 들어와서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저도 몇 마디 더 붙이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격 검침 시스템을 보던 중 할머니 댁 수도량이 이상했습니다. 농사철도 아닌데 물을 이렇게 많이 쓰신다고? 이 정도로 쓴다면 한 달에 600톤 될 텐데? 할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결국 직접 찾아가 봤더니 욕조에서는 물이 넘치고 있고 할머니는 그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곧바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가는 내내 할머니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주세요 할머니. 다행히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은 할머니는 금세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아유 벌써 다 나으셨나 보네. 그럼 다음 달 검침할 때 시원한 커피 한 잔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남편이 새벽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충격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깨면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여보, 요즘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나 봐? 요즘에 좀 일찍 깨더라고. 며칠 뒤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또 남편이 없는 걸 보고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나가보니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거기서 자? 어머님은 또 왜 바닥에서 주무세요? 남편은 머쓱하게 웃더니 아니 그게 여보가 요즘 코를 얼마나 고는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 거실 소파는 불편하다 했더니 엄마가 침대를 양보했어. 새빨개진 얼굴로 한참을 웃다가 다시 신나게 코골러 갔네요. 남편이랑 같이 자고 싶은데 제 코골이를 고쳐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경비원이 에어컨 쐬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아이와 함께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라인에 사는 민수 엄마가 화가 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더니 몇 시간 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비 아저씨가 우리가 내는 관리비를 아끼지도 않고 에어컨을 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 등원 시간에는 밖에 나와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자 참지 못한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 남겼습니다. 이봐요 민수 엄마. 자기 자식 소중한 거 알면 직접 등원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가 챙겨야죠. 경비 아저씨가 노비인가요? 지금 날씨에 에어컨 안 틀고 일하면 사고 나요. 예의 없이 이런 말 올리는 것도 불쾌합니다. 아내의 말에 입주민들도 하나둘 동의했고 민망해진 민수 엄마는 조용히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누구보다 상식적인 한마디를 꺼낸 제 아내가 멋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월급 280만원 남편이 백수 아내에게 한 말이 충격입니다. 아내는 출산 후 바로 퇴사하고 저 혼자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월급날 통장에 280만원이 찍힌 걸 보고 한숨만 나왔죠.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도착해보니 집안일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아내가 아이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골이 이게 뭐야? 내가 배달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잠에서 깬 아내는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애가 하루 종일 열이 안 떨어지고 토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약만 먹이고 간신히 재웠어. 아내의 말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후회가 됐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일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나는 말이야, 당신이 우리 아들 크는 거 같이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거, 그거면 충분해. 저의 잘못을 일깨워준 아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서로 사랑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친누나가 같이 살자 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40대 초반 친누나는 지금까지 모은 돈도 없이 부모님 집에서 용돈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누나가 이제 막 결혼한 저희 부부 집에 들어온다고 했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 너네 아이방 만든다고 방 비잖아. 나 거기서 살게. 임신한 아내는 곧 태어날 아이방을 꾸미며 신나 있었는데 친누나의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악착같이 모아서 어렵게 산 집이야. 아니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잘못된 거야? 통소도 그렇게 생각해? 굳은 표정의 아내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가 저희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하는 건 민폐예요. 얼굴이 새빨개진 누나가 집을 뛰쳐나가는데 평생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내가 대신 시원하게 해줘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켜준 아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